쓰고 봅시다. 자, 빨간코님을 모시고 글 선생님도 모시고 진행하는 취중필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모르그가의 살인이라는 에드거 앨런 포라는 다크서클 짙은 환상, 추리, 서스펜스, 공포, 장르 소설의 아버지 같은 존재죠. 그런 분의 소설을 같이 읽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기로 시작을 했었죠. 빨간코님 어떻게 소설 다시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다시 읽었어요. 다시 읽으면서 이제 그 에드가 앨런 포는 실제로 진짜 알코올 중독자로 지내다가 죽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네. 압생트랑 진짜 독해서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기까지 한 술을 많이 그렇죠. 마셨다고 눈 하는데. 먼다고 그러죠. 맞아요. 네. 잘하시네요. 그럼요. 저도 마셔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즐겁게 다시 읽었고요. 압생트는 안 마시고. 네. 마셔보고 싶은데. 요즘 그 유행하는 칵테일이 압생트를 많이 씁니다. 김밥님은 김밥이 아니라 김술이네요. 김밥과 술. 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칵테일에서 잘하시네요. 저희 언제 한번 칵테일 바 투어 한번. 칵테일 좋아요. 비평 한번 해봐요. 좋은 생각입니다. 칵테일을 마시며 비평하다. 이름이 취중필담인데. 맞아요. 어울려요. 언제 한번 이제 좋은 칵테일 좀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코님도 에드거 앨런 포가 된 것처럼 술을 마시면서 다시 재밌게 읽었고 네. 사실 근데 저는 에드가 앨런 포를 제일 처음으로 접했던 작품은 애너벨리라는 시였거든요. 애너벨리요? 네, 그 자기 이제 죽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 신부랑 결혼했는데 그 부인이 일찍 죽었어요. 시를 썼어요? 네네. 사실은 애너벨리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갈가마기라고 이제 고급 정보가 막 나오네요. 근데 갈가마기? 네네. 이름이 좀 다 이상해요. 아까는 애너벨리는 뭐 실리콘밸리. 제가 대전 출신인데 대전 가면 대덕밸리 있어요. 아세요? 그렇죠. 에드가 앨런 포 장명 센스가 사실 제가 생각하면서 모르그가의 살인도 모르스 부호도 아니고 뭐야 좀 이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애너벨리라는 시로 처음 포를 알게 돼서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쓴 시인으로 처음 인식을 했다가 이번에 읽은 모르그가의 살인이나 검은 고양이나 오셔가의 몰락 이런 거 보고 굉장히 그 간극의 충격을 처음 먹었던 그러네요. 기억을 또 새록새록 떠올리면서 또 읽었어요. 그렇게 확 바뀌면 요즘 말로 갯모에 느낀다고 그러죠. 저 되게 그런 신조어에 약해서 되게 좀 생소하네요. 자막으로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뭐냐 우리 빼고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계시죠? 갯모에 재미없는 사람 로버트. 이를테면은 시몬 선생님처럼 냉철하신 분인데 허점이 있어. 그래서 뭔가 되게 갑자기 바보스러운 면을 보였어. 네. 그럴 때 그 확 그 갭 격차. 갭에서 모해가 뭐예요? 모해? 모에는 그 일본어인데 그 좋아하는 감정 이런 뜻일 거예요. 아마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격차에서 또 우리 새로운 매력들을 발견을 하죠. 되게 오랫동안 그 책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또 읽으신 거죠? 네, 저도 좀 다시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 방송 만들 때는 나 아는 작품이지 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또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줄거리가 단 한 줄도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안 읽은 것처럼 백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정말 다시 새록새록 진짜 처음 읽는 것처럼 읽었어요. 저는. 글 선생님도 읽어보셨죠? 네.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이미 알고 예전에 봤을 때 그 범인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읽을 때 예전에 지금 지나쳤던 앞에 좀 지겨운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이제 한번 읽어보려고 좀 제대로 읽어보려고 했는데 역시 재미가 없어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이번에도 네. 글 선생님 되게 특이한 그런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의외의 매력이 하나씩 발견되는 것 같아요. 치밀하게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분석하면서 읽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 들으셨죠? 재미없어서 건너뛰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있네요. 다 그러지 않나요? 저는 막 졸려 죽겠는데 눈 비비면서 읽었어요. 그래요? 글자는 이제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잖아요. 까만 거 다 읽어야지. 그냥 봤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이제 제가 주로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봤습니다. 냉정하세요. 이거 정말 빨강코님께서 뭐 잘 해주실 건데 뭐 저야 뭐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네. 네, 여러분들 그 선생님 매력에 푹 빠져 계시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갯모에 설명하기 정말 잘했네요. 갯모에가 쫙 들어 계신 분입니다. 저희 그래가지고 셋이서 글 한번 읽어봤는데 일단은 독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리마인딩하는 기분으로 줄거리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네. 빨강코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죠? 네.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 읽어오셨을 테니까. 세 줄 정리 이런 건가요? 세 줄 정리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도전! 자, 세 줄 정리 도전! 네, 그 파리 모르그 다시 할게요. 네, 프랑스 파리 모르그가에서 굉장히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사건에 굉장히 흥미를 느낀 듀팽이라는 인물이 수사를 시작하죠. 네, 수사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줄. 네. 마지막. 그래서 듀팽이 범인을 밝혀내요. 그 범인은 바로 오랑우탄이었습니다. 세 줄 정리. 마지막에 살짝 네 줄 정리 느낌이었죠. 깔끔하네. 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관심을 가졌다. 해결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모든 사건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뭐랄까 여기서 거기로 확 점프하는 느낌에서 듀팽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성이 좀 드러나는 면이 있어요. 관심을 가졌더니 해결이 됐다.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어떤 지적 작용이 막 활발하게 작용을 해서 맞아요. 우리는 이게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줄거리라는 게 사실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디벨롭먼트도 있고 막 이런 건데 아 듀팽이 이 사건을 풀기로 했구나 풀리겠지 뭐 라는 안심을 하게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당시 독자들은 근데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 왜냐하면 그런 탐정 소설이 자체가 유행하기 전이었으니까 장르가 확립되기 전이니까 그냥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되게 그러면 궁금하고 답답한 이야기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소설이니까 마지막에 어떤 결말이 범인이 잡히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처럼 뭐 당연히 듀팽이 이런 인물이니까 이렇게 해결할 거야라는 사전 지식은 없었겠지만 근데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네. 알고 보셨다고 했지만 저는 야 이거 설마 동물이야? 그래도 감을 좀 잡으셨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읽었으니까. 저는 아예 예측을 못하고 읽었어요. 진짜 동물이야? 처음에. 진짜 동물이네? 약간 이렇게 놀라면서 봤어요. 지금 캐릭터 얘기 조금 나와서 연결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요 줄거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글을 써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요 캐릭터, 탐정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렇죠. 탐정의 원형.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주셨었죠. 탐정의 자격. 멘트 좋네요. 네. 이 소설에서 나타난 탐정의 자격에 대해서 빨강코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거는 그 읽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분석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술하면서 글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이성적 추론 능력.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재간이라는 것과 구별을 해가면서 분석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얘기를 한참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한 뭐 이런 어떤 능력, 잔머리 이런 거랑 구별되는 그 이제 치밀한 이성적 능력으로서의 분석력, 어떤 탁월함 그런 거였죠. 네. 글 선생님도 읽으시면서 요 탐정의 원형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죠? 그렇죠. 답을 뭐라고 내려가지고 오셨습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 그러니까 남들은 다 보는 것. 그걸 통해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추론해내는 능력. 그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인가 아마 나올걸요. 맞아요. 그 형사 경감에 대해서 쟤는 보이는 것만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저도 그런 느낌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방금 빨강코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성적 능력하고는 또 약간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통찰력 같은 느낌도 있나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 통찰만 있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 약간 무당 같은 느낌이죠. 네,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덧붙여지는 능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건을 만약에 신문에서 봤다. 그래도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었네? 이렇게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다니 이 정도에서 말았을 텐데 의문을 갖고 거기서 뭔가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탐정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 왕성한 약간. 지적인 호기심까지. 호기심. 그렇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뒤팽의 캐릭터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봤는데 원형이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이 뒤팽 비호감이었어요. 네, 왜요? 읽으면서 얘 좀 싫어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맞아요. 약간 싫으셨어요? 그런 느낌 있죠. 똑똑해서라기보다는 약간 놀리잖아요. 그렇죠. 친구를. 그 옆에 가가지고 생각이 어떤지 알아보고 그걸 얘기해주고 막 도와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뻐기는 느낌도 있고 지나쳐. 너무 좀 지나쳐. 조금 물러나. 제 친구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싫어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어떤 집착. 그러니까 막 딱 집중하고 자기가 물은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결론을 내리고야 말겠다라는 어떤 고집, 이런 강한 어떤 감정적인 경향도 탐정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뒤팽도 어느 면에서 집요하긴 한데 좀 다른 식의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거예요? 아니요. 뒤팽 같은 뒤팽 비호감이고 기분 나쁜데 탐정이라는 게 이렇게 기분 나쁜 집요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사건 해결도 잘했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그냥 탐정의 원형을 맞춘 건가요? 네네. 딱 키워드로 정리하면 뭔가요? 그러니까 뛰어난 추론 능력, 그다음에 통찰력, 뛰어난 지적 능력에서 파생되는 그런 통찰력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집요함도 말씀해 주셨고 호기심. 네, 호기심. 그런 4가지 정도의 성정이 이른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탐정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구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탐정을 좀 잘할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능력이 뛰어나고 저는 못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요하고 읽으면서. 본인 비주얼로요? 본인 그렇죠. 뛰어나시죠. 뭐 집요한 건 저 인정합니다. 아까 노트 보셨죠? 혹시 지금 저희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으면 요 앞에 방송 보고 오셔야 됩니다. 탐정을 할 걸 그랬네요, 저도. 그러게. 그리고 제가 구상했던 이야기 중에서 그 탐정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있어요. 안 건드리신 게 없군요.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예수의 유전자를 가진 지구에서 태어나지 않은 지구인 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 이야기가 탐정의 시점에서 서술이 돼요. 지구에 사는 탐정이에요? 아니죠. 그 외계 행성의 탐정, 몰락한 탐정. 그 탐정도 어떤 그런 지적 능력? 지적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집요함? 네, 집요함이 있고 그 다음에 권위 이런 거 싫어하고 반항적인 게 반체제적이야?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상관하고 충돌하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사고치고 한직에 이제 밀려나 있는데 이 사건을 우연히 이제 받게 돼가지고 흥미를 느끼는 거죠. 그 선생님께서 구상하신 그 탐정은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뒤팽과 같은 전형적인 그 예전 탐정이라기보다 그 후에 파생된 또 하드보일드형 맞아요. 몸으로 때우는 좀 대척점에 놓여있는 그 탐정 캐릭터가 섞여 있네요. 많이. 그러면 이 원형에서 출발해서 탐정의 어떤 계보나 유형이랄지 분류들이 지금은 체계가 좀 잡혀있는 상태인가요? 네, 이게 아무래도 100년이 넘었고, 거기서, 물론 이제 셜록 홈즈 같이 디팽에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탐정 캐릭터도 나왔지만, 이후에 뭐 이제 20세기 미국에서나, 이제 다른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하위 종류 생기면서 탐정의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다양화되었잖아요. 전형적으로 좀 대표적인 유형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뒤팽은 사실 이 작품에서는 현장에 직접 친구랑 같이 가긴 하는데, 뒤팽은 이제 마리 로제의 수수께끼라는 작품에서 보면 이제 그 신문 기사만 보고 어떤 에드가 앨런 포의 또 다른 작품인가요? 뒤팽이 등장하는 다른 단편을 보면 그 신문 기사에 실린 살인 사건 여러 이제 기사들만 취합해서 혼자 이제 추리를 해나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향이 이후에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쓰여진 다른 탐정 작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이제 탐정들을 안락의자 탐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 밖에 안 나가고? 네네. 물론, 뭐, 셜록 홈즈도 이제 실제로 이제 변장까지 해가면서 예, 수사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추리를 할 때 가장 주요하게 이제 발휘하는 부분은 진짜 이 추론 능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한 의자에 푹 꺼져 앉아서 수집된 모든 정보들을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추론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의자에 앉아서. 그러고 보면 셜록 홈즈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상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베이커가 221번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집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담배. 담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락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되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독특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거에서도 그 사람이 사는 집이 상징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없는데 여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구상하신 그 이야기 속에서의 탐정은 저희가 이제 미국 하드보일드 작품들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 굉장히 이제 총 들고 다니면서 몸으로 이제 때우는 그런 하드보일드의 그 쓸쓸한 탐정들 혹은 그 수사물에서 많이 보여지는 굉장히 말단 조직에서 이제 말단에 존재하는 그런 수사관들이 보여줬던 그런 캐릭터를 많이 반영한 느낌이거든요. 미국 드라마 중에 맞나요? 그 트루 디텍티브라는 트루 디텍티브. 그쪽 계열의 하드보일드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른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한 완숙 계열. 완숙 탐정.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 두 캐릭터의 탐정들이 굉장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정말 사실 근데 이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또 탐정들이 많이 나타나서 막 여중생 탐정, 학교에서 벌어진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여중생 탐정, 뭐 그리고 뭐 뛰어난 지력이나 뭔가 뛰어난 직감이나 이렇게 뭔가 특출한 장점이 없지만 뭔가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선한 마음 때문에 문제 해결에 이제 뭔가 개입하게 되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이제 또 주축이 돼서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평범한 사람이? 네네, 일상 미스터리라고 해서. 일상 미스터리?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미스테리아라는 개간지에 매년 이제 그 공모전을 해요. 장편도 공모를 받고 단편 작품도 공모를 받는데 거기서 이제 그 수상을 하게 된 단편 작품 3작품이 실렸어요. 그 중에 한 작품은 여중생이 정말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었고. 근데 그 여중생도 뭔가 탐정다운 지적인 면모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의지를 발휘를 하죠. 기본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누군가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왜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초월적인 지적 능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렇죠. 굉장히 건가요? 비범하진 않은 거죠. 근데 물론 거기 또 조력자가 등장해요. 이제 그 이혼했던 부모님이 다른 재결합을 하면서 새로 생긴 언니가 또 뭔가 이게 좀 빼어난 또 그런 면에서 이제 능력을 좀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중생이랑 비슷해요, 능력치는 사실.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에거서 크리스티가 할머니가 탐정. 미스 마플. 예, 미스 마플 시리즈 있잖아요. 미스 마플도 근데 사실은 크게는 안락의자 탐정 계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경찰들이 수사하고 있는 그 자료들만 가지고 취합해서 혼자서 어떻게든 그 통찰력 기반으로 해서 이제 범인을 색출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편에 속해요, 솔직히. 그렇죠. 상당히 추론 능력이 뛰어나죠. 그 정체성 자체가 사실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백인 남성들처럼 발언이 중요시되는 위치가 아니어서 그렇지 능력치는 사실은 디펜이나 셜록 홈즈 못지 않거든요. 미스 마플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별것 아니어 보이는 여성들이 비범한 추리력을 보이는 탐정들이 꽤 있었잖아요. 미스 마플이 진짜 대표적이고 드라마도 하나 있었는데. 어떤 작품이요? 옛날에 미드 중에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여사인데 답답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여성들이 주축이 돼서 뛰어난 추리력을 보이는 것을 따로 장르로 구분하지는 않았나요? 너무 이제 계보에서 무시가 되어 왔다 해서 이걸 복원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름이 이제 따로 붙여져 있는 것은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여성이 탐정을 한다는 거는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가 돼야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여성이 탐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특이하거나 예외적인 케이스. 왜냐하면은 남성이 지금 이 작품에서 나오지만 다 남자들의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는 남자들이 더 똑똑하고 남자들이 주도적이고 남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얼마 전에 한국 드라마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았나요? 추리의 여왕인가? 아, 그렇네요. 그렇죠. 여성인데 네. 이제 막 추리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죠. 경찰 캐릭터를 도와서 네, 사건을 해결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평등해지는 뭐 그런 이야기 흐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사회상 때문에 여성들이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작품들이 나오더라도 장르로 구분하려는 움직임이 미미했다면 지금부터는 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독립된 장르가 되거나 아니면 여성, 남성 모두가 동등하게 안락의자 탐정에 그냥 다 평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형태로 분석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로 이제 막강한 캐릭터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앞으로 추가로.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여성 캐릭터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형사 탐정 이런 게 좀 드물죠. 근데 그러고 보니 떠오르는 그 P.D. 제임스라는 영국 그 추리소설 작가분이 계시는데 돌아가셨어요. 201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코델리아라는 굉장히 20대 초반의 어린 여탐정이 등장하는 시리즈 2권을 쓰셨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작품이 그 우리나라에서 그 원제랑 좀 다르게 처음 번역됐을 때 여탐정은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었고. 제목이 되게 특이하네요. 네, 근데 이번에 제대로 번역이 되어서 그 이제 나온 제목이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게 이제 원제에 가까운. 저도 탐정, 제 이야기에서 탐정을 여성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심원 선생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방금 소개시켜주신 책의 제목과 내용과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관심이 가는 책입니다. 또 추리소설 작가를 지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동안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방금 소개해주신 책을 한번 읽어보면 되게 좋겠네요. 거기서는 그 어린 여자 탐정으로서 이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 많은 시선들에 대한 묘사가 많아요.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사실 수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작품이 어쩔 수 없이 시대상을 반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지난주에 꼽았던 키워드 중에 시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를 범인의 설정과 연관시켜서 질문을 던졌고 시대에서 범인의 존재는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제 답하고 넘어가 볼까요? 글 선생님은 이 답을 어떻게 내려오셨나요? 왜 오랑우탄인가? 그렇죠. 범인이 오랑우탄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시대가 이제 키워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문명과 야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파리라는 당시의 세계의 중심, 강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문명화된 그 사회. 그 사회에서 가장 두려워할 만한 어떤 대상은 문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어떤 야만적인 존재의 침입. 그렇지. 뭐 예측할 수 없는 존재. 그렇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뭐 그런 존재가 등장하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거기에서 혼란을 느끼겠죠. 아마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사실은 잘 모르는 대상이 제일 무서운 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시대상이 서양은 세계의 중심, 가장 문명화되어 있고 이성이 발달해 있는 그런 어떤 국가 사회에서 범죄 소설이나 이런 추리를 쓴다면 도대체 어떤 대상이 범인이 되어야 사람들이 깜짝 놀래거나 두려움을 느낄까? 그렇게 생각하면 문명의 저 반대쪽에 있는 야만적인 존재. 그래서 그 야만적인 존재가 이제 지금은 동물로 형상화됐지만 제 생각에는 뭐 아주 그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그 당시에서 주변부 변두리에 있었던 어떤 소수 민족이나 소수 국가들, 약소국들 미개한 존재로 본 거겠죠. 미개한 존재 중에서 하나를 뭔가 이렇게
범인으로 설정을 했었어도 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되게 비슷한 감상을 느낀 게 이 오랑우탄의 행동이 묘사나 이런 것들 뒤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묘사들이 동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었어요. 면도를 하는 흉내를 내는 것도 그렇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부분들도 그렇고 분노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당시의 감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동물이라는 거는 그냥 욕망에 따라서 먹고 자는 존재이지 어떤 사고 패턴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을 텐데 오랑우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인 묘사였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되게 비슷하게 아마 이거는 어떤 미개한 인간을 상징하는 형태로 작품이 구성된 게 아닐까라는 강한 맞아요. 의심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 흑인들이나 동양인들을 전시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서양 백인이 아닌 다른 존재들은 전부 다 오랑우탄 같은 존재로 인식했던 세계관 앞으로 그런 데서 나왔을 것 같아요. 특히나 백인 남성. 그렇죠. 말하자면 탐정이라는 그 수프림 최상의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와 그렇죠. 그것이 아닌 외부에 있는 미개한 존재의 대척점에서 소설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보려지도 무방하다고 그렇죠. 진짜 생각해요. 중간에 골상학이라는 것도 이제 살짝 언급이 되잖아요. 그렇게 어떤 생물학적 특질에 따라서 존재의 위계를 이제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나누기 시작하는 사실 시대이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김밥 선생님께서 추정하신 그 구도가 그런 이제 시대의 흐름을 분명히 타고 만들어졌을 거라고 저도 이제 추측하면서 읽었어요. 그 당시의 소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네. 그리고 그 포의 다른 작품 보면 흑인에 대해서 너무 인종차별적으로, 그 노골적으로 이제 막 얘기하는, 읽으면서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이 깜둥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거침없이 이 어쩔 수가 없었구나 정말 그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작가의 인식의 한계인 거죠. 그 당시에 시대상이 그러니까 그걸 벗어난 사고를 할 수 없는 면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세상에 있는 상식이나 이런 거에 기대해서만 얘기를 해놓으면 방송으로 남잖아요. 후대 사람들이 보고 저희를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감님 조심하세요. 저요? 앞선 사고를 갖기 위해서 항상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 정도면 그 당시에도 상당한 지식인이었을 텐데 그런 분도 이런 오류에 쉽게 빠질 수가 있네요. 항상 당대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진지한 태도가 저희한테 요구되는 게 아닐까요? 굉장히 모범답안적인 말씀 같습니다. 제가 또 모범생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어떤 작품을 읽을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고정적인 패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일정한 시대적인 맥락 안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한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이 배경이 되는 혹은 그 작가가 살았던 시대상 이런 걸 함께 연결해가지고 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조금 더 쓸말도 생기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 좀 더 높아지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남은 질문이 뭐였죠? 관계. 그렇죠. 탐정과 화자 둘 사이의 관계에 집중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했었죠. 그 선생님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그 시대의 연장선상에서 남성의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탐정이라는 아주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백인을 대표하는 어떤 인물과 걔를 돋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어떤 그 서브 캐릭터? 보조물? 이 둘의 관계.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던데요. 그것도 어떤 계층 나누기의 일환으로 보셨군요. 그러니까 화자와 독자가 동일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은 화자의 관점에서 뒷행을 보면서 화자처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감탄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뒷행이라는 이 뛰어난 탐정에 대해서 선망의 감정을 갖도록 설정된 굉장히 도구적인 화자인 건 맞는데 이 화자와 이제 그 탐정의 관계가
굉장히 그 비범한 또 친밀성을 보여주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퀴어적 코드도 읽힌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 부분에서 직접적인 증거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요? 초반부에 보시면 둘이 같은 집에서 공동 생활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둘이 이제 워낙 서로 콩짝이 잘 맞아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팔짱도 끼고 다녀요. 더군다나 심지어 이들은 낮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네, 밤에만 나눠. 이들은 낮밤을 커튼을 쳐가지고 자기들이 조정을 하면서 살잖아요. 맞아요. 그럼 집안에서 밤처럼 계속 두 남자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우정도 맞아요. 넘어선 애정 관계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동성애적인 코드가 있다. 그게 아니면 옆에서 생각을 그렇게 이거 하게 이렇게 하는데 소름 끼치지 않겠어요? 너 뭐야? 저리 가! 이런 감정이 안 들고 너무 뛰어나 반했어 이런 감정이잖아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그 당시 어떤 유럽 사회에 남성들 간에 어떤 우정의 형태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리스 시대처럼.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그리스 시대요? 그리스 시대는 어땠나요? 그때는 이제 그때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기서의 관계도 그걸 투영한 거로 생각하는데 여성을 어떤 동등한 지적 담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활발한 정신적 작용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는 이제 남성으로서 다른 남성 주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여기서 또 살인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다 여성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그러니까 여성은 피해자. 나약한 존재, 희생자,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뛰어난 남성, 뭐 이런 구도가 딱 있는 것 같고. 그렇네요. 또 어떤 진정한 애착 관계는 남성끼리의 유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왓슨을 여성으로 설정한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얘기를 만약에 제가 오늘 얘기 전에 들었다면 되게 저는 비판적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그거를 단순한 애정관계를 치워내서 이걸 작품을 만들다니 이거 로맨스로 그 위대한 소설을 바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홈즈와 왓슨이 여성으로 치환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남성 여성의 어떤 관계 복원 여성의 침해됐던 권리를 복원해주는 측면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네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홈즈를 여성으로 하고 그렇죠. 왓슨을 그대로 두는 어떤 드라마가 있다면 그러니까 남성이 어떤 뛰어난 여성의 조력 남성이 뛰어난 여성을 보면서 막 대단하다고 여기고 칭송하고 이런 관계도 좀 새로운 느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각색이 되네요. 그렇겠네요. 관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또 첫 번째로 얘기했던 그 탐정의 원형 그리고 탐정으로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얘기할 때 그 얘기했던 그 캐릭터랑 다시 물리네요. 얘기가. 어떤 면에서 물리나요? 그러니까 딱 어떤 사람이 탐정이 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 당시 위기에서 이제 최정점을 차지하고 있던 인물이어야 했고 그런 인물에게 그런 백인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이제 덕목들을 갖춘 사람들이 탐정이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후에 새로운 탐정의 유형은 없는 것인가 어디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또 새로운 탐정이 나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관계에서도 이제 그런 게 다 반영이 돼서 지금 각색이 될 때 또 관계 설정이 새롭게 되고 이런 면이 있네요. 그렇네요. 애초에 이 사람이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탐정소설의 구조가 소개하는 화자가 감정이입을 쉽게 해주는 도구로서 처음에 개발됐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남성, 이성적인 남성, 그냥 남성, 여성, 그것보다 못한 존재, 하등 이런 식으로 동물 이렇게 위계를 나누는 체계로 변질되어서 작품 안에서 시대상을 보여주는 형태가 되었다. 이렇게 사실은 그 당시 작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사고 방식에도 그런 위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이런 거 알아보자 간단한 키워드처럼 출발을 했지만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상당히 심도 있는 구조, 뿌리를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이미 생각을 하시고 안배를 하신 건가요? 빨강코님, 대체 당신은 어디까지 보신 겁니까? 왜 이러세요? 적절한 멘트 아닙니까? 정말 비평가님, 제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셔서 아끼고 있는데 훌륭하십니다. 너무 안심이 되네요. 이분과 함께 떠나는 책 여행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글을 한번 써봐야 돼요. 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으니까 글 선생님과 함께 글쓰기로 가봅시다. 자, 글 선생님. 네. 일단은 우리가 모르그가의 살인에 대한 비평, 네. 감상이라고 할까요? 비평하니까 너무 무겁네요. 그렇죠. 일단은 감상 네. 정도에서 출발. 이미 저희가 했던 얘기들을 잘 정리하면 일반적인 독서 감상문 수준은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뭐 어떤 로봇, 그다음에 어떤 탁월한 분의 지력이 합쳐져서 나온 엄청난 분석이죠. 근데 이것들이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운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생각을 정리하는 작업. 네. 그것이 글쓰기의 또 다른 특징이겠네요. 네.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처음 쓰는 글이니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을 읽은 계기를 쓰세요. 유튜브를 봤더니 쓰고 봅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연히 봤어. 그거 되게 좋다. 네. 너무 좋은 시작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죠. 꼭 그렇게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고 봅시다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글쓰기를 한다길래 독서를 한다길래 에드가 앨런 포의 모르그가의 살인이라는 책을 봤다. 사랑해요 선생님. 그렇죠. 네. 최고예요. 방송에 도움이 되는 분이시네요. 네.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이제 줄거리가 있겠죠. 네. 아까 세 줄로 요약했잖아요. 그거 간단하게 써요. 그럼 여기까지만 써도 한 300자 이상은 나오겠죠. 그리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한 번에 정리도 되고. 그렇게 이제 짧게 서두를 이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기본 공식은 이거죠. 계기 더하기 줄거리. 기본 구조는 그 두 가지죠. 저희 원래 200자만 하루에 쓰기로 했잖아요. 하루에 쓸 분량 지금 초과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요걸 200잔을 쓰면 돼요. 짧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문을 3가지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생각해 본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엔 뭐라 쓰냐면 이 작품을 읽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봤다. 혹은 이 작품을 읽고 탐정이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봤다. 저희가 던진 질문으로 첫 문장을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생각 부분의 그렇죠. 첫 문장을. 네. 물론 이걸 질문 형태로 쓸 수도 있고 곧바로 답변으로 갈 수도 있어요. 탐정이란 뛰어난 이성적 능력, 지적 능력과 집요함 이런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죠. 그 문장을 쓰는 거는 네. 저도 금방 따라할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문장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은 뒷행의 어떤 점이 탁월한 이성이었는가? 뒷행의 어떤 점이 집요했는가? 뒷행의 어떤 점이 뭔가 내가 앞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탐정의 어떤 속성하고 부합하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말하자면 아까 저희가 짚었던 이제 분석력, 그렇죠. 집요함 네. 이런 것들을 키워드 삼아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작품을 언급하면서 설명해 나가는 작품 속에서 딥행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다. 근데 이게 바로 집요함 같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것들을 그렇죠.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증거만 쓰는 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일단 그것만 하세요. 다도 하시네요. 네. 이 다음 단계가 있죠. 네. 그거는 지금 안 하셔도 되고. 물론 이제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해볼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돼요. 네. 증거를 모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다시 읽어야 될 거예요, 책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증거가 여기 있구나. 그럼 그걸 간단하게 인용하면서 쓸 수 있죠. 그럴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진 찍는 거죠. 그렇죠. 이제 찍어놓고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질문 하나가 처리됐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끝내도 되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내가 이 작품을 읽고 적어도 3가지는 생각했으니까 문단을 갈고 행을 갈아가지고 그리고 이 작품을 봤더니 왜 오랑우탄이 범인이 되었을까? 이게 참 특이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얘기 당시 시대상을 비춰보면 정리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명과의 함한 그 다음에 이성적인 능력과 위계적인 질서, 존재의 위계 이런 개념들을 활용해가지고 오랑우탄이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범인으로 그러니까 지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살을 붙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주요 키워드들을 일단 먼저 정해보고 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는 방식이네요. 네, 근데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답만 쓰셔도 돼요. 그냥 당시 유럽 사회가 뭐 이성을 중시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뭔가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거와 가장 대립되는 오랑우탄이 범인이 되었을 때 뭐 가장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쓰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문장들 중심으로. 근데 이렇게만 써도 A4 2장은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지금 굉장히 분석적인 글이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에도 이 부분은 증거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배경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 당시에 배경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이 방송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려면은 이 작품에 대한 해설서를 몇 권 읽으셨어야 될 거예요. 쓰려면. 그렇죠. 하지만 뭐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써보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할 거니까 이 구조가 계속해서 활용되는 기본 구조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쓰는 걸 좀 편안하게 어렵지 않게 그러면서 네. 자기 생각도 정리해 보시고 만약 이거 말고 더 덧붙일 게 있으면 또 덧붙여 보면 되고 네. 노트에다 적고 틈틈이 다시 펼쳐보면서 노트에다 적는 거죠. 일단 노트에다 쭉 적는 거고 만약에 이제 노트에다 적어요. 저널에다 적고 어느 순간에 내가 이 글을 발표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이 글을 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타이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올리는 거죠. SNS나 이런데. 그러면 벌써 두 문단.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관계에 네. 대한 문단을 쓰면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또한 나는 디펜과 화자의 관계. 이 관계가 매우 흥미로웠다. 왜 흥미로웠냐? 이걸 또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 문단짜리. 일단은 모르그가의 네 문단이죠. 네 문단짜리. 그런데 줄거리가 있네요. 네, 동기와 줄거리, 첫째, 둘째, 셋째, 네 문단. 야, 이 정도만 해도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5문단짜리를 쓴다면 이제 종합. 네 문단만 쓰려고 했더니 이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홈즈 얘기를 쓸 수 있죠. 이제 뭐 썼으니까 이래 보니 뒷팽이 등장하는 다음 작품이 읽고 싶으셨다. 그 느낌 좋네요. 그렇죠. 앞으로의 독서도 열어주는 느낌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뭘 읽어볼까? 뭐 계획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그렇네요. 네. 자기 나름대로의 독서 계획 한 가지가 네. 이제 글로 자기가 소중하게 기록한 자기 생각 노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독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독서를 결정해서 앞으로 뻗어나가시는 것처럼 저희 취중 필담도 나름대로의 독서력을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네. 다음에 또 다른 글을 읽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책을 읽게 되나요? 저희 다음번에도 또 에드가 앨런 포의 다른 작품을 읽을 건데요. 또? 네. 에드가 앨런 또? 네. 왜냐면 이게 모르가 살인 들어있는 작품집 안에 이게 들어있으니까 맞아요. 같이 들어있어요. 책을 한 권 샀는데 단편 하나만 읽고 넘어가긴 좀 아깝잖아요. 네. 하긴 그래요. 네. 두 편 정도는 다뤄줘야. 청취자,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야, 이 두꺼운 책을 사라고 하면서 화내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놓고 그렇죠. 요거 하나 읽으라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개 읽는 거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읽게 되나요? 도둑맞은 편지라는 작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도둑맞은 편지요? 네. 여기 또 뒷팽이 등장해요. 이름만 들어도 추리소설 느낌이 풍풍 났는데 역시나 네. 뒷팽이 등장하는군요. 비호감 탐정 다시 등장합니다. 저는 별로 비호감 아니에요. 그 선생님 뒷팽 어떻습니까? 뒷팽이요? 저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네. 캐릭터가 너무 단면적이라고 할까? 약간 추리 기계 같은 느낌. 맞아요. 추리 기계 같긴 해요. 인간적인 면모가 조금 부족한 느낌. 다음 작품에서는 그럼 어떤 뒷팽의 매력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나요? 사실 이미 이제 이번에 본 모르그가의 살인으로 뒷팽의 스타일은 독자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좀 다른 덕목이 여기서는 좀 중시가 돼요. 도둑맞은 편지에서는. 지금하고는 또 좀 결이 다른. 네, 약간 달라요.
오히려 경감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이성적 추론 능력을 발휘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잘 안 돼서 딥행을 찾아오는 데서 이제 딥행이 수사가 비롯되거든요. 경감이라고 하면 모르그가의 살인에 나왔던 바로 예, 그 예. 경감. 예, 그 경감이 또 등장을 해요. 이런 거죠. 이성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성적인 능력은 어떤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규칙적인 어떤 원칙 안에서. 네. 그러면 이제 그것만으로 만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그럼 그것 말고 다른 능력도 필요하겠죠. 그걸 이제 보여주는 작품. 네. 이 딥행의 뛰어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속 경감의 문제를 얘기를 같이 하거든요. 네. 코난인가요? 네.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네. 그 좀 들떨어진 네. 형사가 나오고, 맞아요. 그렇죠. 그의 몸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애쓰는 것과 천재는 무엇이 다른가? 맞아요. 뭐 이런 느낌. 그런 차원. 그러고 보면 진짜 항상 그런 게 있었네요. 네. 셜록 홈즈에서도 레스트레드 경감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약간 그 우둔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캐릭터. 네. 모차르트와 살리에 이런 느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도둑 맞은 편지라는 네. 에드거 앨런 포의 또 다른 추리 소설 딥행이 또 등장합니다. 한 편을 가져와서 읽게 되는군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오늘 글 한 편 썼잖아요. 똑같이 해보세요. 똑같은 구조로. 미리 한번 쓸 수 있는 분들은 써보세요. 읽고 나서 바로. 네. 계기, 줄거리, 첫째, 둘째, 셋째, 마무리. 근데 그 방금 마무리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아무래도 같은 작가의 또 같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을 연달아 읽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거하고 내용적으로 뭔가 연결되는 지점들을 아무래도 발견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편의 글로 써도 되죠. 그렇겠네요. 딥행론. 딥행론. 네. 이름 되게 괜찮네요. 딥행론을 쓰고 셜록 홈즈론까지 쓰고. 그러면 좋네요. 뭔가. 그러면 안락의자 탐정론. 그렇죠. 묶으면. 계획이 되게 원대하고 좋네요. 네. 그 다음에 하드보일드로 넘어가면 됩니다. 네. 그렇죠. 완숙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작품도 되게 집중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어떤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지 빨간코님께서 좀 확 하나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이 딥행의 수사 방식과 딥행에게 의뢰를 하는 경감의 수사 방식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결정적으로 다른지. 딥행과 경감의 수사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네. 좋네요. 네. 그럼 오늘은 저희 도전 과제 질문이 한 가지. 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제 오늘 딥행에 대해서 정리한 게 많잖아요. 그렇네요. 네. 저것도 하나 해보면 좋겠어요. 네. 왜 경감은 편지를 찾지 못했는가? 둘째, 왜 경감은 편지를 찾지 못했는가? 바보에서 아닐까요? 첫 번째 질문이랑 사실 연관이 돼 있죠. 내용이죠. 이것도 두 분은 지금 분위기 보니까 내용 다 생각나셨네요. 저는 아직도 생각이 안 납니다. 큰일 났네. 편지를 도둑 맞은 내용이에요. 아니, 분명히 이거 되게 중요한 작품이어서 저 대학 다닐 때 분석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정신분석. 그러니까요. 라캉이라는 되게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이죠. 그분 이제 이론에 되게 중요한 단초가 돼가지고. 그럼 다음 시간에 락강 얘기도 하나요? 네. 해주실 거잖아요, 그 선생님께서. 락강을요? 네. 이건 제 프로가 아니에요. 락강, 감자깡, 새우깡. 우리 이렇게 깡 시리즈로 한번 깡소주를 마시는 기분으로 쓰디쓴.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되게 뭔가 철학적인 얘기도 나오겠네요. 편지를 도둑 맞았는데 살짝, 아주 살짝. 네. 어차피 근데 제가 이제 그 주안점을 한번 두시라고 한 경감의 수사 방식과 딥행의 수사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사실은 락강이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깡소주 들이붓는 그 깡 철학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도둑 맞은 편지라는 작품은 어떤 술과 함께 즐기면 좋을까요? 깡소주요. 제가 깡소주 부인했는데 깡소주 맞습니다. 네. 철학의 깡소주는 아니지만 저는 안 마실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그냥 맨정신에 읽을게요. 지난 시간에 술 좀 즐기기로 저희랑 약속하신 거 아니었나요?
약속은 안 했죠. 그런 적 없는 거 일방적으로 강요를 했죠, 저희. 맨정신의 글 선생님이 읽은 내용과 깡소주를 들이부으며 마신 저와 빨강코님의 정리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에드가 앨런 포 언제까지 읽어요? 다음까지만요. 그 다음에 뭐 있나요? 셜록 홈즈 드라마 보려고요. 셜록. 드디어 드라마를 보나요? 네. 셜록 홈즈가 맛있는 거 먹었으면 맛집 갔을 텐데. 가능하면 저기도 해보죠. 여류탐정? 여성탐정. 미스 마플 나오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되게 좋은 계획이네요. 짧은 게 있으면? 짧은 걸 찾아보고 있는데 유명한 것 중에서 짧은 건 없더라고요. 긴 건 이제 미스 마플이 나온 것들이 많은데. 아까도 이제 저희가 얘기하면서 되게 관심이 확 가는 주제네요. 그동안 이 탐정이라는 장르에서 어떤 면에서는 주변화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여성이라는 캐릭터가 중심에 나오는 작품을 하나 읽어보면서 그런 비교를 통해서 개념 정리해보는 것도 너무 환영하는 주제예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여탐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탐정 특집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것도 한번 밀어붙여 봅시다. 일단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탐정들의 줄기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저희가 일단은 글을 써야 됩니다. 쓸 수 있으면 쓰고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읽고 나서 써도 되고. 모르그가의 살인에 대한 글을 이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그가 살인은 쓰셔야죠. 그렇죠. 네, 읽었으니까 짧게.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바쁘네요. 모르그가의 살인에 대한 글도 한 편 써보시고 그 다음에 도둑맞은 편지 읽어보시고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혹시 쓰기 어려우면은 이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럴 수 있죠. 문장들 딱 뽑아가지고 길게 쓰지 마세요. 처음부터 길게 잘 쓰려고 하면은 100% 망합니다. 그냥 짧게 200자만 넘기자라는 태도로 그냥 써보세요. 혹시 이제 독자 여러분들이 쓰신 글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신 소중한 글을 저희와 혹시나 한번 공유해서 나누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이메일 쓰봅시다 @gmail.com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ssbob 스봅시다 CIDAR 사이다네요. 네, 스봅 사이다예요. 스봅 사이다는 쓰봅시다에서 고를 뺀 거예요? 너무 길어서요. 그냥 쓰고라고 하지. 쓰고 넣어봤어요. 스봅 안 만들어줍니다. 스봅 사이다. 다시 여러분들 ssbobcidar@gmail.com 스봅 사이다예요. 여기로 여러분들 써주신 소중한 글을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읽어보고 기회가 되면 같이 읽어보는 시간도 한번. 제가 이제 저기를 한번 해볼 수도 있죠. 코멘트, 강평 뭐 이런 걸 해볼 수도 있죠. 에디팅.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겠네요. 아무 글이나 읽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글도 안 읽어요. 제가 뭐 이거 보여주려고 해도 보여주신 적 있어요? 아예 원천 차단이에요. 진짜요? 워낙 바쁘시니까 말도 잘 못 걸어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 저희 기다리겠고요. 저희 셋이서 한번 여러분들 글들 잘 읽어보고 또 대화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쓰고 봅시다.